다음 중 점토 제품의 굽는 온도, 몇 도에서 구울 것인가 그걸 측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로 안에 온도계 개념을 가진 이런 추가 있는데 번호가 있습니다. 눈금 번호. 그래서 만약에 1000도를 맞춘다 라고 한다면 이 1000도에 맞게 이 아이가 구부러지는 그런 추예요. 그것이 제게르 추입니다. 재료를 잡아당겼을 때 늘어나는 성질이잖아요. 이게 지금 연하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성, 전체적으로 깔린다, 넓게 펴진다는 전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건데요. 이것도 제대로 용어 정리를 안 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연하게 길게 늘어나는 게 연성, 전체적으로 넓게 펴지는 전성,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재료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틀에 버티는 갈색의 다공질 벽돌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특수 실내 장식재로 많이 쓰이고요. 응회함 이거 구조적으로 강하지 못하다고 했죠. 그래서 구조제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흡수성이 너무 높고요. 힘이 없다라고 딱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겹겹이 조직이 이렇게 생긴 전파남, 그리고 대리석도 우리 벽체 장식으로 고급 장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건축물의 표면 마무리, 인조석 제조 등에 사용되며 구조체 축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백시멘트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많이 볼 수 있냐면 타일과 타일 사이에 들어가는 게 줄눈이잖아요. 여기에 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인조석은 언제 쓰냐면 이런 백시멘트에 돌가루를 비벼서 이렇게 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원래 천연석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그 바탕이 되는 게 백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되겠습니다. 시멘트의 품질이 일정할 경우 분말도가 클수록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봤습니다. 그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요. 입자가 작다는 거예요. 입자가 큰 것은요. 분말도가 크지 않아요. 분말도가 낮아요. 그런데 입자가 작은 것은 분말도가 커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분말도가 높을수록 초기 강도가 증가합니다. 빨리 굳는다는 소리예요. 수화작용이 빨라진다는 소리고요.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이게 좀 미세해서 사이사이 잘 들어가는 현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수화작용이 빨라진다고 했죠. 그리고 수축 균열이 생길 수는 있지만 시공을 하고 나면 재료 분리가 적어지기 때문에 공간이 작아져서 물이 흡수되는 정도가 적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목, 면, 마사, 양모, 폐지 등을 혼합하여 만든 원지에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켰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를 만들었어요. 우리 펠트라는 아이가 이런 양모나 목면이나 폐지 등을 이렇게 어떤 섬유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묵힌 것은 아스팔트, 펠트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스팔트 루핑이나 싱글은 돌가루가 들어가서 지붕재로 쓰이고요. 바탕재로 쓰이는 것이 프라이머입니다. 펠트의 키워드는요. 두루마리로 만들었고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그런 제품입니다. 석재 가공에서 쇠매로 키워드 쇠매 대강 다듬었습니다. 혹두기 다듬을 다른 말로 매다듬이라고 불러요. 혹두기. 콘크리트 구조 바닥판 밑에 묻어 반자틀을 달아매고자 할 때 보통 이 반자틀은요 경량 철골 반자틀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미리 삽입한다고 해서 인서트입니다. 여기 이렇게 볼트의 머리처럼 생긴 것을 미리 삽입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경량 철골 천정틀 아이를 돌려서 바로 끼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서트, 미리 삽입한다고 인설트 되겠습니다. 열연 강판을 화학 처리하여 표면에 있는 녹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상온에서 압연한 거. 여기서 키워드 상온에서 압력을 가해서 모양을 만든 것. 그래서 상온은 어디에 비해서 냉간이냐면 용광로에 비해서는 냉간 압연입니다. 그래서 냉간 압연이 답이었어요. 유리 성분의 산화 금속류에 착색제 넣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제작에 사용됩니다. 색 유리, 착색제. 우리 교회나 성당에 들어가는 어떤 모자이크 유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41번 시멘트 저장 문제 또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루 위에 적재하고 방습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습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3개월 이상 저장했다 하면은 재시험을 해야 됩니다. 습기의 문제죠, 이것도. 그리고 포대에 들어있는 경우 13포대 이상 쌓으면 안 되고요. 장기간 갈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입선출입니다. 계구부와 가깝다고 해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간 시멘트가 요 안에 있고 앞쪽이 뒤에 들어간 것이면 먼저 들어간 것부터 밖으로 빼서 선입선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테라코타는 이렇게 속이 빈 타일이죠. 그래서 구조재나 뭐 이런 걸로는 쓰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구조재는요, 여기 안에 물론 이렇게 철근을 심어서 하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재만 두고 보면은 장식재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멘트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입니다. 얼마나 미세한가, 얼마나 풍화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물을 얼만큼 섞는가가 중요하고요. 어디서 비비는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금속 재료 중 X선 차단성 또는 방사능 차단성이 가장 큰 것은 납입니다. 비중이 큰 편이고요. 좀 말랑말랑하고요. X선 등의 방사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문을 닫아주는 아이죠. 도어 체크 또는 도어 클로저인데요. 얘는 도어 클로저 2번입니다. 원래는 불이 났나 체크해서 닫아주는 도어 체크 또는 이렇게 문을 닫아주는 거라고 해서 도어 클로저죠. 그래서 이 현관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닫히지 말라고 딸깍 내려주는 그런 부재도 있죠. 석질이 견고하며 마멸에 강하고요. 석질이 단단하고요. 표면이 마모되는 것에 강합니다. 그리고 대형재가 생산되기가 쉽고요. 구조용 재료로 사용될 수 있고요. 콘크리트용 골재로도 많이 사용되는 건 화강암인데 얘가 지금 불에 약한 특징을 좀 가지고 있죠. 이거 만들 때 석고를 왜 넣습니까? 응결을 천천히 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천천히 응결이 되면은 아무래도 크랙도 적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요. 석고를 첨가해 줍니다. 유성 페인트에 대한 비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후성 이거 바르면 기후에 조금 더 견디기 쉬워요. 기후에 견딘다는 것은 차가운 공기나 뜨거운 공기에 얘가 더 안쪽에 있는 부재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내후성은 우수한 편이고요. 유성 페인트 신나 잘 섞으면 아주 매끈하게 붓이 발립니다. 몰탈, 콘크리트, 석회벽 등에 정벌 발음하면 안 돼요. 이 알칼리성이거든요. 얘들이 알칼리성에 약해요. 그래서 바로 바르면 안 됩니다. 유성 에나멜 페인트와 비교하여 에나멜 구두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반짝거리고요. 광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유성 페인트가 더 광택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FRP는 어떤 합성수지의 성형품인가? FRP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섬유 등의 강화제로 혼합한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보통 열에도 되게 강해서 이런 물탱크 같은 부재에 많이 쓰이는 게 FRP 소재입니다. 다음 중 아파트의 평면 형식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홀형 또는 다른 말로 계단실형, 복도형, 탑상형, 집중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탑상형과 집중형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보통 홀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실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하나 있고 여기 홀이 있는 그런 구조가 홀형이고요. 다른 말로 계단이 하나씩 있어서 계단실형이고요. 복도를 쭉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복도형, 양복도형, 외복도형 이렇게 되고요. 탑상형은 뭐랑 비교되냐면 밖에서 봤을 때 탑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반대말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 판상형입니다. 우리 아파트 일반적인 거는 판상형이죠. 그런데 주상복합이나 이렇게 빌딩 같은 건 이렇게 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탑의 모양인가 판의 모양인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외부 모양입니다.
탑상형이 답이고요. 집중형은 이렇게 공간이 좀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집중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엘리베이터의 관련 용어는 엘리베이터 문제 최근에 되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새로 나온 문제들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그 전에도 나왔던 문제 중에서 일주시간이라는 건데요. 엘리베이터가 출발 기준층에서 승객을 싣고 출발해서 각 층에 내렸다 주고 기준층으로 돌아와 다음 서비스를 위해 대기하는데 기준층으로 돌아와 대기까지가 키워드 해서 한 바퀴 돌고 왔다고 일주시간 2번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단열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첫 번째, 외벽 부위는 내단열로 시공한다. 구조체가 있고요. 외부에 단열재가 붙으면 외단열, 내부에 붙으면 내단열인데요. 내단열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미 들어왔어요. 찬 공기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결로 현상이 더 높아지는, 더 많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내단열을 하는데 가능하다면 외단열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건물의 창은 가능하다면 작게 하는 게 좋아요. 햇빛이 많이 드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할 수도 있겠지만 햇빛보다는 유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단열이 좀 안 되는 걸 좀 막아주기 위해서 작게, 가능한 작게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방 부하 저감을 위해 태양열 차폐 장치를 설치하면 열을 막아주기 때문에 좋고요. 냉방 부하는 냉방을 많이 하게 되면 부하가 더 걸리는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줄여주는 방법으로 아예 열이 못 들어오도록 태양열을 막아주는 장치를 설치하면 에너지가 조금 더 절약이 됩니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 외벽이 이렇게 있고요. 모서리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단열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 빈 부분이 발생해서 열교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열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리하여 단열재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연속으로 외벽이 있으면, 모서리가 있으면 연속으로 완전히 붙여서 설치해서 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53번 지각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걸로는 구조적으로 높이감을 주고요. 심리적으로는 상승감, 존엄성 등을 느끼게 해주는 선의 종류는 수직선. 높이 올라갈수록 높이감이 생기고요. 상승감이 생기고요. 높은 빌딩을 보면은 올라가는 듯한 느낌. 수직선 되겠습니다. 54번 작업 동선을 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싱크대가 있고요.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뒤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몸만 팩 돌리면 바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작업 동선을 줄일 수 있지만 몸을 앞뒤로 바꾸는 게 그렇게 편한 건 아니죠. 그리고 양쪽 벽면에 마주 보도록 배치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병렬형. 일반적으로 좀 넓은 부엌에 좀 주로 쓰이고 식당 주방 같은데 또 주로 쓰이는 게 요 병렬형 되겠습니다. 다음 중 소화 활동 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소화 활동 설비는 주로 연기를 없애주는 제연 설비, 그리고 연결 송수관, 물을 꽂아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비상 콘센트 등 소화 활동을 도와주는 거고, 옥내 소화전은 우리 실내에 보면 이렇게 경보장치 있고요. 문 열어가지고 이렇게 말려있는 관창을 꺼내서 직접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직접 불을 끄는 소화 설비에 속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6번 건축 법령상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 요거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개축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원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그냥 짓는 것. 재축은 오래되든 뭐 새 건물이든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 좀 무너진 거예요. 그럴 때 새로 짓는 것이 재축. 57번 표면 결로의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물어봤습니다. 수증기를 억제하면 표면 결로 방지 됩니다. 우리 지금 벽체에 찬 공기와 만나서 이렇게 물방울이 뽕글뽕글뽕글 생기는 게 결로 현상인데, 수증기가 좀 적어지면은 아무래도 결로 현상이 좀 덜 생겨요. 그리고 환기를 시켜서 실내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직접 가열하거나 보일러를 떼거나 기류를 이렇게 훈훈하게 만들어서 실내 온도를 높여줌으로 인해서 이 표면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결로 방지가 또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좋고요. 낮은 온도로 난방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높은 온도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난방을 하게 되면은 결로 방지에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확실히 아닌 그런 답이에요. 요 3번이 답이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시는데, 난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가열하거나 바닥을 따뜻하게 하거나 공기를 데워가지고 난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표면 결로가 좀 적어지는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급하게 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서 4번 틀렸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에서요, 고층 건물은 몇 층부터인가요? 인데 층수가 30층 이상 그리고 120m 이상인 건축물이 고층입니다. 초고층은 50층 이상, 두 개를 좀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 각종 배경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는 도면이나 투시도의 움직임이나 감각적인 요소를 부여하기도 해요. 차가 들어가면은 좀 속도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목은 멀리 있는 나무는 자세하게, 가까이 있는 건 간결하게. 이거 지금 반대로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뒷배경도 마찬가지. 뒷배경이 멀리 있는 건 자세하게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자세하게, 멀리 있는 것은 간결하게 그리는 게 정답이에요. 2번 틀렸고요. 건물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수목, 나무는 공간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달려있는 아래쪽에 밀도를 높여주거나 줄기와 가지에 나뭇잎을 그려주면 입체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제가 실기에서 그려주는 방법입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림자가 지나보다 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는 줄 수가 있습니다. 전력 퓨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릴레이나 변성기가 필요 없다가 키워드예요. 릴레이는 스파크 발생으로 스위치가 파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 없어요. 변성기는 전압 또는 전류를 다른 값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이 퓨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스위치가 파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릴레이는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퓨즈로 끊어버리면 그 본체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릴레이는 전력 퓨즈가 없을 때 스파크 발생으로 인해 스위치가 파손되지 않게 하는 역할인데요. 퓨즈는 이미 끊어버리기 때문에 릴레이가 필요 없고요. 전압 또는 전류를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트랜스포머, 변성기가 필요 없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